네,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왔고요. 저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현재 대변인 하고 있는 이황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추운데 또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좌장님께서 주민 여러분이나 정치인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하셨는데, 오히려 사실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이렇게 국회로 또 오시고 연구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에 오시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탈원전 안 된다 이런 거를 외치게끔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가 참 송구스럽고, 앞으로 또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 탈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성을 사실은 몰랐어요. 이러다가 말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념적인 운동권 정부라도 이거를 없앨 수 없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활동하면서 대전역 앞에서 1인 시위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래저래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탈원전 정책이라는 무지막지한 삽질이 좀 멈추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22일 날 이 부산에서 고리원전 계속운전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어요. 법정 공청회는 이미 다 사실상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열렸냐? 이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하다가 본인들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 공청회가 무사히 끝날 것처럼 보이니까 부산시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산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절차를 들먹여요. 그러니까 토론회 내용에서도 여러 명의 환경단체 사람들이 나왔지만 주된 논거가 뭐냐, 미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기준을 안 썼다, 뭐 중대재해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나오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원전이 위험하다고 제발 좀 안전하게 살자고 온갖 공청회나 행사 나와서 울부짖는 분들이 왜 북한의 저런 핵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환경 마피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느냐? 역시 돈입니다. 이 시민단체에 흘러들어간 보조금이 20조라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그런데 그 보조금이 다 어디로 많이 흘러들어갔느냐? 탈원전 단체,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환경 마피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탈핵 환경 마피아들한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청회장에 와서 무대 위로 난입을 해서 현수막을 들고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무산시켜놓고 공청회에서 우리 의견 안 들어줬다고 공청회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환경단체의 행태를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유 환경단체가 그래도 시민단체고 건드리기 좀 무섭다 이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안이한 인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 부산 토론회에서 여실히 좀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회장에서 있었던 촌극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환경단체 패널 중에 한 명은 우리 토론 참여하셨던 교수님께 CSI 논문을 몇 편을 썼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CSI라는 게 있나 보다, 그냥 뭐 어디 과학수사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토론 말미에 이제 교수님께서 CSI는 모르겠는데 SCI 논문은 내가 당신보다 몇 배는 더 썼다. 어떤 분은 갑자기 또 일어나셔가지고, 아니 요즘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북한이 고리원전에다가 미사일을 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남북 평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화력발전소에 미사일 쏘면은 화력발전소는 불이 안 나나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화력발전소에 미사일 떨어지면은 거기는 실제로 다 죽을 가능성이 크죠. 폭발을 할 테니까. 근데 원자력발전소의 그 콘크리트 돔에다가 미사일 쏴봤자 생채기도 안 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돔을 뚫는다 한들 원자로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심지어는 북한 미사일 얘기까지 할 만큼 이제는 그들도 코너에 몰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저들은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당이 됐을 때는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전이 밉고 싫어도 당장 없애자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면 나라를 말아먹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정부를 책임하는 입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덮어놓고 탈원전 해야 됩니다, 원전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후쿠시마 얘기하고 체르노빌 얘기할 겁니다. 후쿠시마
저는 뭐 쌀 먹을 거냐, 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먹을 수 있냐 저한테 막 물어보던데 환경단체 분들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안전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알릴 예정이고 또 우리 여기 함께 해주신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또 의원님들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정권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하고 이 탈핵 마피아들의 생떼 트집이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